여기 넣을 물이 좀 있을까요? 아, 사오신 생수죠. 네. 뭐 보통 이런 걸 쓰실 텐데 사실은 정수기 물 쓰는 게 더 좋긴 합니다. 생수는 아무래도 미네랄이 많기 때문에 석회질 안에 생겨요. 그래서 생수보다는 일반 정수기라도 사실은 한 번이라도 걸러진 걸 쓰면 더 좋긴 한데 그게 머신의 수명을 좀 더 오래 가게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이렇게 생수 사다가 이거 쓰면 아마 감당이 안 되실 거라서 사실 가정용 머신 설치할 게 없어요. 끝나거든요. 여기 약간 스위치가 하나 있을 건데 이걸 눌러도 반응이 없으면 이제 저기 꺼져 있는 거거든요. 네. 와, 좋네. IMS 샤워 스크린 기본적으로 들어가져 있고 실리콘 하드 타입 같은데 가스켓도 들어가 있고 얘는 가정용이지만 약간 준업소용 정도로 나온 거라서 실제로 이걸 업소에서 쓰는 경우도 있고. 고무망치 같은 거 혹시 없으시죠? 아마 학원에서는 이거 끼고 배우셨을 텐데 왜냐면 시험이 대체로 다 이탈리안 에스프레소, 이탈리안 카푸치노, 이탈리안 뭐 라떼 이런 식으로 배우기 때문에 다 원샷씩 나눠서 받는 걸 배우셨을 거예요. 30ml씩. 뭐 지금도 물론 이탈리안 정통 커피 바에 가면은 이런 식으로 하는데 지금 한국에 있는 카페 중에 이렇게 원샷으로 하는 곳은 지금 이탈리안 에스프레소 바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사실 이걸 쓸 일이 없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건 빼버릴게요. 빼고 그냥 한 개로 나오도록 이걸로 나눈 거는 반을 나누겠다는 얘기인데 이걸 쓰게 되면 청소도 힘들고 차라리 안 쓰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하나로 나오면 샷잔 하나에 그냥 바로 받는 겁니다. 꼭 필요하거든요, 집에서. 큰 게 있으면 좋긴 한데 여기서는 사실 대여섯 잔 이렇게 내린다면 이 사이즈가 딱 귀엽고 좋아요. 귀엽네. 이게 설명서가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 필름은 이걸 외우실 때까지는 보관하시다가 외우고 나서는 뜯어버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커피를 추출할 때는 온도 유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뜨거운 물이랑 커피가 만나서 뜨거운 물이 분자 이동을 하면서 커피를 녹여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뽑아내는 거기 때문에 온도가 되게 중요한데 이 안에는 물이 유지가 되게끔 설계가 되어 있겠죠. 근데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얘가 지금 차갑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뜨거운 물이 나와도 여기 닿자마자 온도가 순식간에 훅 떨어져요. 그래서 얘는 항상 여기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열이 여기도 뜨거워지거든요. 그래서 얘도 같이 뜨거워집니다. 온도 관리를 좀 해주셔야 되고 빼놓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거는 진짜 안 좋으시고요. 요거는 그나마 낫고 그래도 요건 좀 따뜻하게 되거든요. 어느 정도는. 근데 온도가 많이 안 올라가요. 여기는. 그래서 사실 제일 좋은 건 이렇게 딱 장착을 시켜놔야지 온도가 한 진짜 80도 90도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요거는 청소할 때 쓰시는 거. 이게 바스켓을 이걸 바꿔 끼우시면 이게 구멍이 막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밑으로 추출이 안 돼요. 막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다가 약을 집어넣으면 이 위쪽으로 물이 계속 이제 돌면서 청소가 되는 거죠. 그리고 뒤로도 넘어가고. 그래서 요거는 청소할 때 쓰시고 요 약을 이제 떠가지고 쓰시는데 진짜 조금 넣어요. 청소할 때. 지금 뒤에 이 작은 스푼 있죠. 반의 반 정도, 3분의 1 정도 충분합니다. 요거는 청소할 때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 한 통이면은 뭐 한 몇 년 써요. 뭐 약으로 청소를 하면 뭐 약품이 남아서 안 좋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설거지를 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밥 먹고 나서 퐁퐁이 뭐 남을까 봐 걱정돼서 설거지 안 하시는 분 없잖아요. 이건 설거지 무조건 하셔야 되고 커피는 그냥 매일매일 밥 먹으면 매일매일 설거지 하시죠. 똑같다고 생각하세요. 밥 한 번 먹으면 설거지 한 번 하죠. 그런 느낌으로 보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사용을 하고 나서 좀 방치를 하겠다. 그러니까 하루라도 예를 들어서 5잔 뽑았는데 모임이 끝나버렸어. 한 서너 시간 동안 아무도 안 올 거야. 그러면 청소를 한번 해놓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마르거든요. 이게 가만히 놔두면. 그러니까 커피 찌꺼기가 오일이 여기 붙어가지고 말라있으면 나중에 청소하기 점점 어려워지거든요. 잘 안 녹아요. 나중에 시간 끝나고 청소하는 거 보여드릴 건데 한번 보시면 잠깐 몇 잔 내렸는데도 이게 커피 가루가 이거 쓰면은 검게 나옵니다. 그게 가만히 놔두면 그대로 말라서 하루하루 쌓이게 되겠죠. 그래서 카페를 제가 딴 데 가서 잘 못 먹는 게 청소 잘 안 하는 카페도 진짜 많아요. 말도 못 합니다. 석탄 같은 게 나옵니다. 근데 그거를 먹고 있는 거죠. 그런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유튜브로 인해 가지고 요즘에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 실체를 계속 폭로하고 청소하십시오 그래가지고 많이 좋아졌는데 여전히 카페 딱 들어가는데 이 그라인더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원두 담겨 있잖아요. 그 통이 더러우면 저는 안 먹습니다. 이것조차도 더러우면 이거는 뭐 끝난 거라고 봐야 돼요. 이건 어떻게 보면 뽑아가지고 설거지만 하면 끝나는 건데 이것조차 설거지를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거는 뭐 안 했다고 봐야 되는 거니까 그런 카페를 좀 거르는 편이죠. 그래서 청소는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고 이게 보시면은 이게 돌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딱 나오는 데가 있어요. 잠기면은 더 안 돌리셔도 돼요. 근데 이거를 계속 잠그면 나중에 틀 때 엄청 힘드니까 딱 잠기면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정도만 쓰시면 돼요.
자, 스팀 피처는 헹구실 때도 찬물로 꼭 헹구시고, 따뜻한 물 하면 얘가 뜨거워져 있으니까 그러면 스팀 칠 때 마이너스거든요. 린넨은 주로 이제 잔 닦을 때 사용하시면 되고, 흰색 행주는 스팀봉 닦는 용, 갈색 행주는 테이블 또는 여기 위에인데, 여기도 닦으실 것 같으면 행주를 총 2개를 쓰셔야 돼요. 테이블용 따로, 이 위에 거 트레이용 따로. 배우셔서 아시겠죠? 이거 같이 혼용해서 쓰면 감점. 사실 위생적이지 않아서. 그리고 얘는 뽑아가지고 비워주시면 되거든요. 비워주시면 되는데 그게 귀찮다 하시면 여기 밑에 보시면 여기 뾰족하게 튀어나온 게 있습니다. 이쪽에 여기다가 배수 호수 지름 보셔가지고 철물점 가서 사오셔서 꽂아가지고 뭐 바켓이나 통 같은 데다가 받으셔도 됩니다. 근데 사실 이 기본 사이즈로도 한 10명 정도는 충분히 커버합니다. 네, 하다가 이제 좀 뭐 행사를 한다거나 이래가지고 좀 많이 쓰게 되면 꽂아 놓으시면 아주 편해지죠. 자동으로 배수가 되니까. 이 정도 가면은 이제 에스프레소가 잡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흰색이 예쁜데 예쁘기만 합니다. 예쁘게 관리하려면 나를 힘들게 하는 게 흰색이라 가지고 항상 털고 닦아야 합니다. 촛물은 조금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이제 약간 세척 겸 부타 필터도 뭐 예열도 좀 할 겸 꽂아놓고, 그래서 기본을 20으로 잡고 가는 거예요. 20.4 전원 누르시고 돌아가고 있으면 부어줍니다. 나오고 나면 조금 눌러주시고 흔들어 주세요. 정전기가 많기 때문에 흔들어 주시고, 얘는 추출하기 전에 항상 물기 제거. 린넨은 지금 이게 새 거라 가지고 물기가 잘 안 들어갈 텐데 몇 번 쓰다 보면 잘 될 때 올 겁니다. 이걸 흔든 상태에서 이렇게 딱 맞거든요. 이게 뒤집어요. 흔들어요. 들어갔죠. 그러면 살짝 이렇게만 다듬어 주세요. 평평해졌죠? 그러면 댐핑. 댐핑을 세게 하실 필요까지는 없는데 테스트 추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잔을 올린 상태로 0점 잡으시고 추출 누르시면 되고요. 20g 도중에 30g 추출 정도로 잡을게요. 조금 빠르네. 도중량을 늘려야 되나? 이 사이즈가 좀 큰가? 여기다가 버려주시고 헹궈주시고 이렇게. 요거는 해보셨죠? 다시 물기 제거하고. 그냥 커피 한 잔 내려주시면 아유, 올달 자유투 나옵니까? 느리네. 이제 또 이렇게 하니까 나오는데 채널링이 좀 납니다. 큰일입니다. 칠침봉이라는 레벨링 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그라인더가 해결을 하려면 차라리 분쇄도를 조금 더 굵게 가고 도직량을 좀 늘려가지고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제가 알았으면 아마 한 잔도 못 내릴 뻔했네요. 저도 이렇게 오래 걸리는데, 저도 이렇게 빡셀 줄, 아까 전에 보셨죠? 나올 때 완전 굵은 거 나오는 거. 지금 몇 번 추출했어. 나는 약간 좀 자존심이 스크래치 나는 것 같아. 처음에 완전 소금 굵기로 나왔는 걸. 자, 이제 그 다음에는 먹을 수 있는 게 나와야 되거든. 22g은 무조건 해야 될 것 같은데 22g. 칠침봉이 지금 없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흔들어 담아야겠다. 레벨링을 손으로 조금 하겠습니다. 너무 말도 안 되게 채널링이 나니까 좀 더 담아도 되겠다. 바스켓이 크다. 오케이, 이해했어. 인퓨전 기능을 빼버립시다. 인퓨전 때문에 지금 더 저항이 떨어지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일단 이거 드실 수는 있어요. 드셔도 됩니다. 부드러울 거예요. 지금 좀 속도가 빨랐기 때문에 추출량을 제가 조절했고. 지금 세팅이 안 잡힌 겁니다, 심지어. 이거 사실 잘하면 훨씬 맛있게 나와요. 아니 저희들이 커피를 이제 막 배우기 시작해서 매일 먹거든요. 네네. 이쪽으로 가야지만 맛있는 맛이라고 이야기해요. 사실 맛은 사람이 맛있다고 느끼는 거는 긍정적인 거랑 부정적인 게 있잖아요. 막 쓴 건 부정적이고, 그렇죠. 신 것도 약간 새콤달콤하면 긍정적이고, 시면 부정적인 거고, 이런 것처럼. 그래서 맛있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생각할 때, 관능적으로 평가했을 때 사실 만국 공통이에요. 쓰면은 사실은 좀 별론 거고, 떫으면 별론 거고, 막 이런 거는 다 똑같기 때문에 어떤 맛이 맛있냐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쉬면서 맛있을 수도 있고, 안 쉬면서 맛있을 수도 있고. 근데 학원이나 이런 데 스페셜티 협회로 가면 신 거를 맛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이유는 신 게 점수 평가 항목에 있어요. 그러니까 신 맛이 안 나면 그 항목 점수를 못 받는 거예요. 말하자면 과목이 4과목인데 한 과목을 빵점 받으면 그게 좋은 커피라고 평가를 못 받잖아요. 그래서 그렇게들 얘기하는데, 사실 뭐 우리가 마시는 데 있어서는 신맛이 안 나면서도 마시는 것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왜냐면 신맛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맛을 가지고 이런 맛이 맛있는 맛이다 라고 평가하는 거는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먹는 사람이 맛있다 해줘야지 맛있는 거고, 취향이 맞아야 되는 거니까. 다만 먹었을 때 너무 쓰거나 군내가 나거나 약간 담배 쩐내가 나거나 이런 것들, 관리가 안 돼서 나오는 맛들은 안 나게끔 하는 게 좋은 커피다 정도로 맞추시고 세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세팅이 지금 전혀 안 된 상태거든요. 근데도 드린 이유는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추출 엉망이었어요. 하지만 드셔보실 때 그냥 다 괜찮잖아요. 그냥 달짝지근하고 너무 쓰지 않고, 물론 이제 끝에 살짝 떫은 맛은 남는데 그거로 너무 콸콸 쏟아졌기 때문에 나는 맛인데, 그 정도 결점 빼고는 사실은 결점이 많지 않은 커피거든요. 이 안에도 신맛이 있죠? 신맛도 있죠. 있죠. 네, 부드럽게. 많이 있는 거 아니에요? 많지는 않아요. 그런 거예요? 네, 이 정도면 아주 부드러운 정도. 많은 신맛은 아예 커피 맛 아닌 것 같은 느낌으로. 완전히 커피 맛이 네, 커피 맛이 아닌 느낌이 훨씬 더 많이 나요. 저도 이거를 많이 안 써봤는데 항상 그 7신봉 있는 상태로 이걸 썼지. 그때 그 필리핀에 썼을 때도. 근데 안 쓰니까 지금 채널링이 생각보다 많이 나니까 일단 인퓨전 빼고. 그리고 이 모델은 제가 영상을 이미 올려놨어요. 자르 R이라고. 저희 아브람 커피 자르 R 치면 영상이 나오니까 이 머신의 사용법은 또 보셔도 되고. 그리고 엘로치오 거기 때문에 엘로치오에도 유튜브를 하거든요. 엘로치오 들어가면 아예 설명서 같은 영상이 또 있습니다. 그런 거 참고하셔도 되고요. 얘는 가정용 치고는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반적으로 업소용 머신 같은 경우도 그냥 추출 버튼하고 이 정도면 다 쓰는데, 얘는 온도도 뭐 독립보일러 각각 제어를 할 수 있고 압력도 제어를 할 수 있어요. 압력을 그래프로 만들어 가지고 내가 원하는 프로파일로 세팅해서 저장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렵게 쓰려면 많이 어렵게 쓸 수 있는 머신이고, 쉽게 쓰려면 방금 했던 것처럼 그냥 이 버튼만 누르면 되는 머신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버튼만 누르면 될 수 있는 세팅을 일단 잡아드리고 갈 거라서, 지금은 일단 이렇게 쓰시다가 공부하시다 보면 와 이거 가변압 재밌겠네 그러면 이제 사실 이걸 이제 붙잡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얘는 이제 인퓨전이 안 걸리는 거지. 테스트 끝났습니다. 세팅이 끝났고 2번 안에 이제 성공시켜 볼게요. 2번 생각은 정리돼서 인퓨전 없으니까 괜찮을 거고, 이게 지금 어떤 거냐면 분쇄를 하면은 똑같은 크기로 갈리는 게 아니잖아요. 좀 더 굵은 것도 있을 수 있고 좀 더 가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더 가는 미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가는 것끼리 쏠려 나오면 그 가는 것끼리 쏠려 있는 쪽으로는 저항이 많이 걸리니까 물이 안 흘러가고, 굵은 쪽으로는 물이 빨리 빠지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얘는 플랫버라 그래서 버어 자체가 이렇게 누워가지고 회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회전을 하다 보니까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비싼 그라인더는 그걸 해결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긴 한데 대부분의 플랫버는 살짝은 쏠리거든요. 근데 얘는 보니까 좀 많이 쏠려요. 그래서 지금 요대로 받아가지고 이 정도 흔들어가지고 담아가지고는 가는 거랑 굵은 게 딱 나뉘어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까 추출해보니까 한쪽으로 쏠리거든요. 이제 20g의 원두를 쓰면 20g 온전히 물에 딱 적셔져서 추출이 돼야 되는데 절반은 물이 못 흘러가니까 한 10g의 원두 안에 있는 성분은 내가 필요한 것 이상 오버해서 나오고, 그래서 아까 떫은 맛이 살짝 나는 거, 오버된 맛이 나는 거고, 나머지 10g은 성분이 채 나오지도 못하는 거고, 네. 그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7친봉을 쓰면은 골고루 해가지고. 자, 근데 7친봉을 사용하시게 되면 지금 제가 세팅 잡아놓은 것보다 추출 속도가 많이 느려질 거예요. 왜냐면 지금은 한쪽으로 어떻게 보면은 막혀있던 게 한쪽이 트여 있으니까 일로 좀 저항이 풀려서 나오는데, 이게 나중에 골고루 섞이면 전체적으로 저항이 걸려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미분이 퍼져서 나오는 걸 막겠죠. 그러면 나오는 속도가 많이 느려집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분쇄도도 조금 더 굵게 가셔야 되고, 도징의 양을 제가 오늘은 22g, 23g 잡을 거예요. 안 그러면 지금 추출이 안 돼요. 근데 그때 되면 21g, 뭐 20g까지 줄여야 될 수도 있습니다. 너무 추출 시간이 오래 걸려도 물과 커피 가루가 접촉하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좀 내가 원하는 것보다 이상의 성분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 너무 빨리 나와도 성분이 나오려면 접촉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접촉해서 성분이 나오려고 하는데 물이 지나가 버리니까 또 내가 원하는 성분이 안 나올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성분이 안 나오면 자극적이거나 좀 떫은 성분이 먼저 나와요. 그걸 채널링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너무 빨리 나와도 안 좋고 너무 늦게 나와도 안 좋아요. 하지만 빨리 나오게 해서도 맛있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분쇄도가 그거에 딱 맞으면 돼요. 늦게 나와도 맛있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난이도가 좀 이제 올라갑니다. 이해도가 더 넓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처음에 하실 때는 그냥 국민 추출이라고 합니다. 국민 추출. 전 세계의 국민 추출이라는데, 정량 도징이라는 거는 바스켓 사이즈에 맞게끔 도징을 한다는 건데, 이게 20g 바스켓이니까 20g을 기준으로 해서 크게 안 벗어나게 20g, 21g 사이에서 도징을 하고, 추출량은 35g, 추출 시간은 25초. 이게 거의 뭐 국민 추출이거든요. 일단 한번 그래서 제가 2번 안에 이제 성공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일단 인퓨전을 뺀 게 얼만큼 효과가 있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도징량은 22g으로 해야 될 것 같고, 살짝만 더 가늘게가지고. 템핑은 그냥 요 라인 딱 맞게 정도만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되라, 이제 진짜로. 부탁할게. 왜 이렇게 되냐, 갈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은데. 와, 그래도 좀 빠르. 그래도 추출 양상은 훨씬 좋아졌는데 좀 빠릅니다. 야, 이거는 잠시만. 자, 제가 볼 때는 이거
더 에이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야, 이거 좀 비싼 온도긴 한데 새 그라인더라서 지금 보니까 원래 지금 이렇게 세팅하면 더 느려져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더 빨라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 말인지 분쇄도가 지금 아직 자리가 안 잡힌 건데 새 그라인더가 공장에서 나오면 이게 버가 너무 날카로워서 처음에는 편차가 좀 생기거든요. 이게 좀 아쉽지만 좀 버리겠습니다. 갈아서. 그래서 이거는 에이징을 위해서 조금 가득 갈아서 한번 버리고, 좀 아깝지만 어쩔 수 없다. 이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볶는 것까지 가르쳐주시는 아닌지도 모르겠고 전부 로스가 하는 걸못 먹고 제발 도와줘 이제. 아, 오케이. 와우, 이제 오기 시작했습니다. 채널링도 많이는 안 나네요. 아, 이제 속도가 채널이 좀 납니다. 뒤에 좀 풀리긴 하는데 아마 이것도 역시 에이징 문제일 수도 있고 7친봉이 제일 커요 일단은. 네, 그대로 날려드릴게요. 이거는 일단 아까보다 훨씬 괜찮을 것 같네요. 자, 이 커피를요 이렇게 상온에다 두시잖아요. 네. 절대 커피는 상온에다가 이렇게 두시면 이 커피 안에 있는 성분들이 그 세균들의 아주 좋은 먹입니다. 당도 있고 뭐 다 있거든요. 여름철에는 그 상온에 놔두면 아침에 내린 거 점심 되면 곰팡이 생깁니다. 바로 따뜻하게 그냥 에어컨 안 틀고 놔두면. 근데 그게 아니라 겨울이라고 하더라도 상온에 두면 거의 뭐 100% 상하거든요. 배 아플 가능성이 굉장히 크니까 그래서 요거는 버리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커피 절대로 오래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로. 일단 우리 이거 먹어봐야 되지, 참. 이거 얘기하다가 넘어갔네. 이제 훨씬 진하고 부드러워지죠. 떫은 맛도 많이 사라지고. 이건 나시 약간 굉장히 가벼웠을 거고요, 성분이. 우유 혹시 있으신가요? 라떼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딱 충분하고요. 멸균으로 해야 되는구나. 오랜만에. 맞네. 저것도 폐사도네요, 그죠? 네네네. 저 사모님 폐사. 여기는 지금 도진컵까지 싹 다 폐사도로 지금 세팅이 돼요. 거품이 좀 거칠어가지고 예쁘게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저체도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이게 멸균이라서 그랬구나. 이게 느낌, 스팀 친 느낌 이상한데 멸균이라서 이게 거품이 잘 안 생기더라고요. 이번에는 조금 더 잘해볼게요, 제가. 아까보다 훨씬 잘 나왔습니다. 네. 지금 전교생. 그러니까 전교생 중에 한 3%, 2~3%는 목사님 전에 멸균이라 살짝 아쉬운데 스팀이 좀 어렵네요. 네. 라떼아트 이게 선전하시고 계신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닙니다. 이 정도면은 그렇게 잘한 것도 아닙니다. 잔이 조금만 더 커야 사실 좀 더 걸려 넣을 수 있는데 다 변명입니다. 더 잘할 수 있는데 한 5번 하면. 아이고, 그 사람 저기 요거는 이제 드셔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누린내가 많이 잡혔습니다. 네? 이제 사모님 한번 일단 그냥 추출만 한번 22g 도징하면 되거든요. 추출만 그냥 한번 해보시고요. 올려보다 더 이쁜데. 진짜 저기 레이들 조명에다가 조명 하나 딱 때려주면 네, 카페가 됐네요. 진짜 카페 됐네요. 이게 조명이 체인지가 되네. 넣기 전에. 그 정도 흔들어서는 아무 효과 없고요. 좀 이렇게 팍 짧게. 물론 7친봉 쓰면 이걸 대신 해주는 거라서 그렇지만 지금은 네, 됐습니다. 그 정도 하시고 그래서 뒤집으시고 흔들어 주시고 네, 수평을 잘 잡아주세요. 하나님하고 하니까 추출은 저울 하셔가지고 30g 딱 받을게요. 네, 그것도 이제 건물이 아니고 여기 30g 딱 나오면 이거 끄시면 됩니다. 끌 준비하시고 끄세요. 몇 방울 더 떠. 저울이랑 같이 항상 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저울 위에 커피가 떨어지니까. 물론 이제 저울이 다 방수가 되는 거지만 계속 떨어지다 보면 또 물이 들어가서. 잘하셨어요. 아메리카노로 물 타셔도 되고 뭐 여러 가지 한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건 새 걸로 사셨습니까? 아닙니다. 중고로. 중고로 하면 어느 정도 해요? 100만 원 딱. 이게 조금 지저분하면 60만 원. 왜 비싼 걸까 이건? 그럼 세번은 비싸. 400만 원이야. 이해가 안 된다. 이게 슬러시 빨대까지. 그럼요. 이거지 삽빨대. 그러지 시럽 되는데 시럽 하는 거보다 애들 그냥 이렇게 스팀은 이렇게 찬물 담으셔가지고 담궈가지고 여기서 이제 마감할 때도 한번 이렇게 불려주고 그리고 또 한번 닦아주고 이 정도만 하셔도 충분하고, 그리고 얘는 거의 쓸 일은 없을 겁니다. 온수 나오는 노즐인데 이거를 쓰게 되면은 물의 온도가 계속 뚝뚝 떨어지거든요. 이거는 많이 안 쓰시는 게 좋고 가급적이면 이 전기포트 쓰시는 게 좋은데, 그래도 이거를 아예 안 쓰게 되면 이게 여기 스케일이 쌓여서 막혀요. 그래서 이것도 한 번씩은 빼주셔야 됩니다. 스팀도 우유 스팀을 안 하더라도 한 번씩
꼭 머신을 키면 한두 번씩은 꼭 안 막히게끔 관리해 주시고, 이걸로 이용해서 여기 사이에 넣고 반 빠지거든요. 이렇게 빼고 이렇게 하면 들어가죠. 커피 머신 클리너를 조금만 하시면 돼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물을 조금 받아가지고 살짝 녹여주시고 꽂아가지고. 근데 이거 자동 청소 기능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자동 청소 이렇게 했는데, 자동 청소 누르고 나서 이걸 하면 청소를 3번 하는 거 꺼질 겁니다. 좀 있으면 틱 꺼졌다가 또 켜졌다가 꺼졌다가 이걸 3번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못해도 이거 한 10번은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에 3번 해주니까 한 3사이클 정도 돌려주면 아마 청소가 얼추될 겁니다. 끝났거든요. 그럼 이제 제거해 주시고, 커피 가루가 이만큼 나오죠. 아까 하나도 없었어도 이만큼 나와요, 다시. 그리고 요거는 그냥 설거지 하듯이 바스켓이랑 이거는 이렇게 빼가지고, 이거는 설거지 하시면 돼요. 이쪽에서 솔로 여기도 좀 닦아 주셔야 되니까 물 나오게 하신 다음에 여기를 좀 쓸어주세요. 일자 드라이버 같은 거 뭐 이런 것도 가능하신데요. 이런 걸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샤워 스크린이고 옆에 파란 색깔 이게 가스켓이에요. 근데 이 샤워 스크린 안이 더러워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청소하면 이게 안쪽으로 좀 물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긴 하지만은 완벽하게 되는 건 아니에요. 이게 너무 미세 구멍이기 때문에 커피 찌꺼기로 다 나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 방금 블라인드 바스켓으로 청소하는 거는 매일매일 해주시고, 샤워 스크린을 빼가지고 설거지를 해주셔야 되는데 요거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무조건 해주세요. 어떻게 하냐면 그냥 여기 옆에 부분 걸고 지렛대 원리 이렇게 밀면 됩니다. 이렇게 나사 같은 건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고, 반대쪽에서 또 한번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게 빠져나와요. 이거는 그냥 설거지 하시면 돼요. 지금 이거 새 거라 가지고 깨끗하죠? 네네. 그대로 하시면 되고, 이것도 빼서 청소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걸 빼셨다, 끼우는 방향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데, 요게 보시면 글자가 있잖아요. 튀어나와 있는 글자예요. 양각 글자라 가지고 이 글자가 있는 부분이 위로 올라가야 돼요. 자,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이게 이렇게 장착이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여기랑 여기가 밀착되게 하기 위해서 이걸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여기는 맨들맨들하죠. 여기는 글자가 있어요. 글자가 있는 게 아래로 오면은 틈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글자가 위로 가기 위해서 맨들맨들한 게 밑으로 오게끔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게 끼워 놓은 상태로 다시 이거를 집어넣으시면 돼요. 안 뾰족한 걸로 하셔야 됩니다. 이거 숟가락 이거 괜찮네요. 이 숟가락. 이 숟가락 계속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적당히 밀어놓고 나면은 이제 포타필터 딱 잠그면은 이게 또 쑥 들어가거든요. 그런 식으로 꽉 잠그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관리는 딱 그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라인더는 그냥 이렇게 잘 털어주시고, 이거를 완전히 다 풀면은 빠지는데, 그러면 0점 잡는 게 지금 빡세기 때문에 연습이 충분히 되셨을 때, 최근에는 하지 마시고 좀 한 6개월 이상 해서 분쇄도 잡는 거랑 좀 어느 정도 감이 오셨을 때, 아까처럼 청소 끝나고 나면 엄청나게 굵게 나올 거예요. 그럼 이걸 또 돌려서 맞춰야 돼요. 굵어지는 방향으로 하면 버가 점점 멀어지는 거니까 쭉 빼면 되는데, 지금은 당분간은 그냥 하지 마시고, 블로어포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돌려놓고 하면은 진짜 거의 가루 다 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원두는 너무 강대전만 안 쓰면 사실 때가 많이 안 생기니까, 편하게 청소를 하고 싶다 그러면 쌀이나 보리 같은 거 좀 부드러운 곡식류 넣어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게 하면은 결국 여기 안에 쌀가루가 좀 남거든요. 그 쌀가루를 빼주려 그러면은 또 원두를 넣어가지고 또 제법 많이 빼줘야 돼요. 일단 초보자분들은 이거 분해하는 거 별로 추천 안 드리고, 좀 숙달이 되면 분해 청소를 하시는 걸로. 분쇄도 조절하는 거는 이 숫자가 작아지면 가늘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파인 방향이 가늘어지는 방향인데, 화살표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쪽으로 돌리면 숫자가 작아지겠죠. 네, 그렇게 하면 가늘어지고, 반대로 하면 굵어지면 이거는 숫자가 커지는 거고. 요거 사용법 잠깐만 좀 해드릴게요. 추출 모드 1번, 2번을 쓰는데 저는 2번에다 지금 세팅해 놨거든요. 어떻게 세팅을 하냐면, 고생하셨습니다. 그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쓰시고.